안녕하세요. 제 나이 환갑에 이혼 도장 찍었습니다. 시집와서 40년을 가까이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 도장을 찍자 하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이 할망구가 노망났나?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였습니다. 한평생을 한솥밥 먹으며 한방에서 지낸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내가 웬만한 것은 들어도 못 들은 척 살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니 제가 동네 지나가는 똥개만도 못해 보이는지 말 한마디를 해도 맨날 쥐어박는 소리를 하고 다정하게 말 한마디 할 줄 모릅니다. 남편은 3남 1녀 중 맞이입니다. 제가 그 집에 시집 갔을 때 시부모님은 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고 남편은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자라 사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모은행 임직원까지 했습니다.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저를 보고 은행 임직원 사모님이라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받아가며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사는 줄 아는데 남의 집 사정은 안 들여다보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 집에서 돈도 못 받고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한테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집에서 앉아서 놀기만 하면 뭐 하냐며 농사일 있을 때마다 와서 농사일 도와라 하셔서 농사일도 다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돕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제가 안 가면 아예 농사일을 시작을 안 하셨습니다. 시부모님 동네에서는 서울대기 일도 잘하고 검소하다면서 칭찬이 자자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돈 벌어다 주는데 그 정도도 안 하냐면서 시부모님은 제가 농사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시동생하고 시누이들은 얼마나 우리 집을 자기네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지 역시 공부를 많이 한 형님 집은 다르다면서 우리는 가방끈이 짧아서 이런 집은 꽁도 못 분다고 돈이든 먹을 거든 은근히 뭐 하나 챙겨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늘 챙겨주었는데 빈손으로 보내는 날에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내 남편 공부시키느라 다른 애들은 공부도 못 시켰다. 내 시동생은 뇌가 걷어야지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다.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너는 어떻게 인정머리도 없이 구냐 하셨습니다. 맨날 말하는 남편이 벌어오는 그 돈 제가 주물러나 봤으면 말을 안 하지요. 저는 남편 월급 봉투나 월급 통상 구경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생활비를 주면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어디에 썼는지 다 기록해야 되는데 돈이 조금이라도 비면 어디에 썼냐고 어디 돈 빼돌리는 데 있냐면서 캐 물었고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해내면 밤이 늦도록 사람을 재우지 않고 힘들게 했습니다. 생활비 외에 어디 돈 들어갈 일 있으면 어디에 얼마나 왜 써야 되는지를 보고서를 써내듯이 써내서 통과가 돼야 받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돈까지 그러니 이날 이때까지 친정 부모님 생신이 되어도 용돈 한 번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고 어버이날에도 꽃을 만들어 드린 적은 있어도 생화 하나 사서 가슴에 달아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셔서 제가 효도하지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생전에 제대로 못해드린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제가 워낙 돈을 안 쓰니 사람들은 저보고 다들 검소하다고 하는데 저도 사치할 줄 알고 좋은 옷 좋은 가방 사서 쓸 줄 압니다. 그런데 내 수중에는 그런 것을 살 돈도 없고 남편도 옷 하나 사주는 사람이 아니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처녀 때 들었던 가방을 고쳐서 들고 처녀 때 입었던 옷 고쳐서 입고 하는 수밖에 없어 남들 보기에 검소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애들한테 쓰는 돈도 얼마나 인색하게 구는지 애들 옷 하나 신발 하나 사주는데도 얼마짜리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비싼 것을 사오면 당장 가서 바꿔 오라고 난리를 쳐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음날 가서 바꿔오지 않으면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하도 돈 가지고 그러니 나도 나가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면 호강에 받쳐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나 아껴 쓰면서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되지. 어디 이 남자 저 남자 있는데 그 속에 섞여서 돈을 벌러 다니냐고 돈 벌러 나간 여자 중에 남자 만나서 정신 못 차리고 얼빠진 짓 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며 벌어주는 돈이나 잘 아껴 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늘 그렇게 여자들을 깔아 뭉개는 소리를 잘합니다. 뉴스에서 무슨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하여튼 여자들이 큰일이야 여자들이 문제야 늘 여자라서 안 되고 여자라서 사고 친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인데 여자라서 어떻고 여자라서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너무 듣기 거북해서 여자들이 얼빠진 짓 하려고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다.
다 능력이 되니까 돈도 벌고 하는 거다 얘기를 하면 이게 요새 간땡이가 추워가지고 버릇없이 말대꾸를 따박따박 한다면서 이런 거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드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쥐어박듯이 했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개차반 같이 굴면서 밖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자기 품위 유지하는 데는 절대로 돈도 안 아끼고 시간도 안 아끼는 사람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번지르르한지 둘이 같이 어디 나서면 이렇게 능력 있고 훤칠한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면서 저보고 참 복도 많다 합니다. 그렇게 부러우면 당신이 데려다 사세요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남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조금이라도 모양 빠지게 행동하면 집에 들어오면 그날은 난리가 나고 잘못했다고 손발이 들 때까지 싹싹 빌어야 끝이 납니다. 밖에서야 세상에 둘도 없는 번듯한 남편입니다. 밖에 나가면 꼭 차 문도 열어주고 물도 따라주고 내가 손이라도 없는 듯이 다 챙겨주면서 집에 와서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속이 답답하고 조금이라도 많이 먹은 날에는 어김없이 체해서 손가락을 따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20년지기 친구가 왜 너는 맨날 집에만 있느냐 밖에 나와라.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기 갑갑하고 해서 그러마 하고 약속을 잡고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근사한 식당을 갔습니다. 이 집이 유명한 갈비집인데 점심 특선으로 나오는 갈비 누룽지 세트가 그렇게 맛나다면서 먹자고 하는 겁니다. 친구하고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남편이 어느 술집 마담처럼 하고 있는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에 입이라도 금방 맞출 듯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나오다가 저하고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당황하지는 않았는데 내 친구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엄청 당황했습니다. 여자 어깨에 두르고 있던 팔을 황급히 내리더니 아주 신사인 양 정중하게 제 친구한테 인사를 하며 식사하러 오셨느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집에서는 도저히 들어볼 수도 없는 다정한 말투로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당신이 맛있는 거 사드려 하면서 오늘 20만 원을 지어주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자기가 모으시고 싶은데 지금 고객님하고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 안타깝게도 시간이 안 된다면서요. 저는 가식으로 하는 말들을 들으니 또 속이 울렁거려 혼났지만 알겠다 신경 쓰지 말고 볼일 보라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남편이 다른 여자 어깨에 발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는 눈치였지만 저한테는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런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 사생활이 깨끗할 리가 없기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것은 진지하게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봐야 뭐 하겠나 물어봐야 뭐 하겠나 싶어서 묻지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와서 행패나 안 부리면 좋겠다 싶었지요. 그날 친구 맛있는 거 사주라며 준 20만 원은 집에 돌아와서 다시 내놓으라더군요. 그래서 친구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무슨 밥을 20만 원어치나 먹냐면서 금가루 뿌린 거 썩냐고 나머지 돈 내놓으라더군요. 그래서 점심 특선 15,000원짜리 둘이서 시켜 먹고 17만 원 남은 거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냉면이나 한 그릇씩 시켜 먹지 비싼 것도 먹었다면서 앞으로는 친구 만난다고 싸돌아 다니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자기 눈에 한 번 더 띄면 생활비고 애들 학비고 일체 없다고요. 내 나이 환갑이 될 때까지 겪었던 그 분통 터지는 얘기들을 쓰면 책으로 쓰면 10권도 더 쓸 것입니다. 치사하고 더러운 것은 말도 못하고 밖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양반인 척 굴면서 집에서는 천하의 상놈처럼 구는 것이 자식 보기도 합니다. 진작에 갈라서지 뭐 타로 참고 살았느냐고 하시겠지만 나는 나보다 내 자식들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차마 자식들을 두고 떠나지 못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저 어린 것들 내가 없으면 어쩌나 하고 싶어서 못 떠나고 자식이 한 마리의 자식을 떠나고 어쩌나 하고 싶어서 못 떠나고 자식이 학교 다닐 때는 또 그 뒷바라지 하느라 못 떠나고 내 새끼들 클 때까지만 내 새끼들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하면서 지금까지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식들도 다 잘 컸습니다. 큰아들은 변리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회계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딸은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은 좋은 배필 찾아서 가정을 이미 꾸렸고, 딸은 아직 결혼 생각 없다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날까봐 혼자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참 못 볼 꼴을 많이 보였는가 싶어 마음이 아팠지만, 요새는 혼자 사는 것도 흠도 아니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니 내 할 일이 다 끝났다 싶어 마음이 푹 놓여서인지 병이 찾아왔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몸무게는 자꾸 줄어드는 듯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수술이 다 그렇겠지만 수술 후 장담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입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입고 남편 하나 있다는 것이 평생 좋은 소리는커녕 쥐어 박는 소리만 해댔으니 지금껏 뭐하고 살았나 싶더군요. 만약에 내가 수술하고 몸이 좋아지면 새 인생 살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운 털 박힌 소리만 하는 남편하고는 깨끗하게 갈라서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갈 때까지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주책맞게도 이 나이에 남자친구 한 사람 만들어서 좋은 데도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 인생에 한 번쯤 그런 날이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었지요.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수술하기 전까지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물론 온다고 해도 막아서라고 할 판이었지만 저것은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인간이 안 되는구나 싶고 내가 저런 것하고 평생을 살았나 싶으니 내 인생이 더 서글퍼졌습니다. 어쨌든 3남매를 불러놓고 나는 수술이 잘 되고 나면 이 아버지랑 갈라설 것이고 나도 남은 내 인생은 좀 자유롭게 살아볼란다 했더니 자식들은 엄마가 어떻게 살아온지 다 알고 있으니 엄마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혹시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까지 구해주겠다고요? 자식들이 그리 말해주니 내 인생 헛산 것은 아니구나 싶고 그 세월 참고 살아온 내가 대견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3남매로부터 위안을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좀 편히 살아보라고 새 목숨을 주셨나 보다 싶어 감사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수술이 끝나고 내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 남편은 이게 드디어 노망이 났다면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혼자 사느냐고 빈털터리로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밉상스러운 소리를 그렇게 해대는 겁니다. 이혼은 얼마든지 해줄 테니 돈은 10원도 못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식들한테 내 아버지가 한 푼도 못 주고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더라 전하니 그거는 아버지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엄마도 재산을 받을 수 있다면서 큰아들 학교 선배라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해보니 재산 분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녀들이 증언을 해주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저 얼굴 좀 안 보고 살아도 되겠구나 하니 날로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남편에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용히 재산을 나누고 이혼을 하겠느냐 아니면 소송해서 일 크게 만들겠느냐 하니 어디서 자기 돈을 넘보냐면서 내 돈은 꿈도 꾸지 말고 이딴 식으로 나오면 이혼도 못해 주겠다 하더군요. 자기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고요. 그러면 빨래하고 밥하고 누가 하느냐고 또 미운 털 박힌 소리만 골라서 해댔습니다. 헛바람에 들어가지고 이혼이니 어쩌니 늙어서 쪽박 살 짓 하지 말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빨리 가서 밥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내가 사람을 만나도 어찌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저런 인간을 평생 같이 살라고 사람 소개시켜준 이모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저런 인간하고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더 같이 있다가는 수술한 게 재발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제 물건을 다 챙겼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서는 밥 안 하고 방구석에서 뭐하고 자빠졌냐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나는 이 집에서 당신이랑 1분, 1초라도 더 같이 살기 싫다. 내 속이 문드러져서 질 것 같으니까 내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요새 간땡이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네. 너 도대체 뭐 믿고 그러는 거야? 어디 굴러다니는 쥐약이라도 주워 먹은 거야? 뭐야 왜 갑자기 미쳐서 날뛰어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을 그냥 보고 있으면 내가 지 새끼다 싶어서 어찌 저 입을 막아줄까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뿌리는 방향제가 있길래 남편 있는 쪽으로 칙칙하고 계속 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망구가 미쳤나 하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번만 더 가까이 오면 이 모기약을 뿌려버릴 테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놓고 저는 얼른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나올 때는 몰랐는데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오니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던지요. 뛰어서 부산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재산 분할 신청도 했습니다. 그냥 재산을 받았으면 몰랐을 텐데 소송을 걸고 보니 남편이 지금까지 여기저기 숨겨놓은 재산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끼고 다니더니 워낙 남한테는 구두쇠라 그런지 돈은 많이 안 내어준 모양이었습니다. 이혼 소송하면서 자식들의 증언과 살림의 기여도가 반영돼서 저는 위자료의 재산 분할까지 두둑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돈도 제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고 그 인간한테 이런저런 밉상소리 안 들어도 되니 없던 병도 싹 낫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 키워놔도 다 소용없다면서 어디서 지엠이 편을 드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니들은 앞으로 돈 한 푼도 없다고요? 자식들은 처음부터 아버지 돈에는 관심도 없으니 아버지 쓰고 싶은 만큼 쓰다가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였지요. 언제는 자식들한테 용돈 한번 줘봤냐고요. 누가 들으면 지금까지 자식들한테 돈 꽤나 많이 쓴 아버지인 줄 알겠더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성질은 나는데 자기 성질대로 못하니 길길이 날뛰기만 했습니다. 이혼 후에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혼해서 축하한다며 황혼 이혼 축하 선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 선물이 무엇이냐 하니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어찌 그리 부끄럽기도 하고 좋기도 한지요. 그래서 잘생겼냐 물으니 이 남편은 그 옆에 서면 얼굴도 아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소개팅 받기로 한 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곱게 하고 백화점 가서 옷도 한 벌 사 입고 친구랑 같이 소개받을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어디서 모델이 와서 앉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키도 크고 훤칠하신지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첫눈에 반했다 하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티가 너무 났는지 친구가 입에 팔이 들어가겠다며 입 좀 다물어라 하더군요. 그 말에 우리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수의사가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지는 10년도 넘었고 자식들도 다 결혼시키고 혼자 지내다 보니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여생 여행이나 다니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했지요. 제가 남자라고는 전 남편 외에 처음 만나보는 거라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더라고요. 주책스러운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제가 솔직하고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소개를 받고 우리는 살림을 각자 살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남편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이제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다닌다면서 또 밉상스러운 말을 그분 앞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손을 꽉 잡더니 지금까지 저런 사람하고 살았냐고 이제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그랬더니 남편이 뒤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길래 저는 하도 통폐해서 혀를 한번 내밀어 보여주고 왔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지 누가 알았어요. 자식들 잘 키워놓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고 이혼한 것은 100번 1000번 잘했다 싶습니다.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 남은 인생 즐겁게 살면서 지금까지 웃지 못했던 거 100배 1000배 웃으면서 살아갈랍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